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늘 쓸 글은 중급자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글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글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하면 좋겠죠. 자, 이것도 영화 감상문이 되겠습니다. 영화 잡스, 스티브 잡스. 이것은 2013년에 개봉했던 작품인데요. 이것을 관람했다. 자,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면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받은 잡스에 대한 인상과 비교한다면 영화에서는 다소 유순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에서 받은 인상이 있죠. 어떤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것과 비교가 되면서 조금 더 유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화 제작자의 어려움을 한번 예상을 해봤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중요한 대사 하나가 빠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와 소재를 볼 것 같으면 주제는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영화 감상문이니까 당연히 이 영화를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겁니다. 자, 소재는 키워드나 글감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이 물론 나와야 되겠고, 또 책 스티브 잡스도 나오겠죠. 냉혈한이라는 말도 쓰게 되고요. 또 명대사 한마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쓰겠습니다. 또 시나리오 작가와 책을 저술한 작가를 비교하면서 서술을 해보고요. 또 이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아이콘 잡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멘토가 되기에 충분하다 라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물론 역시 영화 감상문이니까 영화를 보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자, 제목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첫 문장에서는 그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먼저 짚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흘 전에 개봉한 영화 잡스, 해놓고, 자, 영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잡스를 오늘 보았다. 자, 사실을 썼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썼습니다. 이미 그의 전기, 그러니까 이건 책이 되겠죠. 책을 읽었던 터라 그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뭐 비춰질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사뭇 기대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문단을 썼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제부터 2시간 남짓되는 시간 안에 글을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책에서 그려진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는 냉혈한 이었지만 영화에서는 다소 유순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소 유순한 모습이었다. 자, 비교가 된다는 거죠. 책과 영화가. 영화에서 보여진 모습보다 훨씬 과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빠진 듯한 인상도 받았다. 자,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한정된 시간 안에 담아내기 위해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쓴 겁니다. 우린 우주에 흔적을 남길 제품을 만든다. 자, 잡스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거든요. 이러한 대사 한마디라도 넣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서는 생각을 쓴 겁니다.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 입장에서 생각을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대본을 쓴 시나리오 작가가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좀 더 훌륭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창의와 혁신의 아이콘 인 스티브 잡스를 멘토로 삼는 데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듯 하다.
나 역시 창의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영화 잡스를 보고 나서 라고 했고요. 뭐 길지 않게 썼습니다. 그냥. 자, 첫 단락에서는 그냥 사실을 열거하는 것이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영화를 보았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는 여기서부터 그 영화에서 표현한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영화에서 표현된 내용, 그것과 책에서 읽었던 그 이미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자,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잡스를 나의 멘토로 생각한다. 뭐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쳤습니다.